반갑습니다. 초보자에게도 꾸준한 수익을 추구하는 매일단타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일의 급등주 차점은요, 우리기술, 보성파워텍, 우진 이런 원전 관련주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새로 올라가고 있는, 다시 한번 테마가 좀 주목받고 있는 웹스, 윤석열 관련주로 상당히 좀 대장주의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에 대한 시나리오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지금 보시면 우리기술 같은 종목은 상당히 강력하게 세력이 들어왔다고 보여지는 세력봉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종목들을 상당히 많이 거래를 하고 저희 리딩방에서도 실제로 거래도 하고 수익도 냈는데, 이 종목들 같은 경우는 반등이 아직까지 제대로 안 나왔어요. 반등이 안 나왔다는 것은 세력들이 물량을 정리하지 못했다는 것을 뜻하고, 여기서 만약에 조금 더 밀린다라고 한다면 강력한 상승의 장대 양봉이 한 번 정도는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약간 하나의 로직을 가지고,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매매를 하는데, 이렇게 세력봉들이 만들어져서 세력이 입성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특정 주가 이하의 부근대까지 밀린다라고 했을 때는 그들이 차익 실현, 우리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차익 실현을 하기 위해서 주가를 끌어올린다는 하나의 원리를 가지고 매매를 합니다. 근데 지금 보면 우리 기술이 상당히 좀 대장주의 역할을 하면서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술은 장대 양봉이 나오지 않고 우지는 장대 양봉이 살짝은 나와주면서 기술적인 반등의 모습들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순위는 약간은 바뀔 수는 있겠지만 원전 테마 자체가 기본적으로 강한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기술이나 보성파워텍 이런 두 종목들도 충분히 반등은 한번 나올 수 있다. 그런 시나리오로 좀 시장을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강조하고 싶은 거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보성파워텍하고 우리기술 이 두 가지 종목 중에서 하나를 거래하셨다라고 한다면 우리기술을 하셨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보면 6월 7일 기준으로 상한가에 들어갔던 건 우리기술이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날을 한번 볼게요. 보성파워텍을 봤을 때 6월 7일 날에는 상한가를 들어갔지만 이것이 상한가를 마감하는 모습에 있어서 대장주의 지위를 약간은 박탈당한 느낌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걸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 분봉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 봤을 때 제가 지금 대장주하고 후발주도 이런 거 구별하는 모습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이 보성파워텍 같은 경우에는 6월 7일 날 바로 상한가에 직행하지 않고 조금 뒤에 이 마지막 종가쯤에 상한가에 마감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면 동일한 날짜에 우리 기술의 움직임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바로 아침부터 상한가에 들어간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6월 8일 날도 갭을 띄우고 나서 상당히 강력한 움직임을 보여주죠. 근데 같은 종목 보성파워텍을 봤을 때 6월 8일부터 상당히 갭을 띄우지 못하고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두 종목 중에서는 당연히 우리 기술이 더 강한 종목이다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눌림 매매를 하신다, 또는 만약에 종목을 거래하시다가 내가 조금 평단이 안 좋아졌다, 또는 전략적으로 저점을 확보하지 못했다라고 할지라도 강한 종목, 대장주, 시장의 주도주에 만약에 물렸을 경우에는 충분히 본전 이상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여러분들이 보성파워텍처럼 좀 약한 주식을 거래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좀 시장에서 소외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큰 틀에서 분석을 마치고 다음날에 시나리오를 준비할 필요가 있겠죠. 우리 기술이란 종목을 이제 분석하려고, 공략하려고 다 끝났다라고 한다면 내일 아침에 분봉상으로 봤을 때 분명히 우리한테 매수 기회를 줄 겁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시나리오에 들어오는 종목만을 가지고 매수를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아래 꼬리를 상당히 좀 준다고 했을 때 거래하기 좋은 1차 매수 구간이 될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 기술을 물량을 좀 들고 있어요. 그래서 내일 아침에 만약에 저가를 준다라고 했을 때는 더 물량을 모아갈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이미 저점에서 사서 수익일 확률이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을만을 보고 그냥 추격 매수를 하겠다, 또는 이 영상의 타점만을 보고 나 내일은 수익을 봐야지, 이런 식으로 1차원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은 당장은 여러분들한테 수익이 될 수 있으나 길게 봤을 때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렇게 세세한 시나리오들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기준을 세워서 매매를 하실 수 있는 원리를 깨우치시라는 것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1차 매수 구간을 잡았으면 그 다음에 제가 항상 뭐라 그러죠? 2차 매수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데, 세력주는 어떻게 움직인다?
항상 급하게 밀리고 급하게 올라오기 때문에 종목 자체가 세력이 분명히 차익 실현을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크게 올라간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너무 짧게 분할 매수를 하게 될 경우에는 평단은 낮추지 못하고 물량만 커지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최소한 마이너스 7, 8% 부근까지는 참아주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1차 구간에서 기본적으로 조금만 참아서 밑에 구간을 노린다라고 한다면 2차 매수 포인트는 자연스럽게 한 18,070원? 18,080원 이 구간대가 될 거예요. 그러면 되게 우연치 않게 이 정고점의 부근하고 또 분봉상으로 걸리는 게 있습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말씀을 드리죠? 이렇게 돌파를 하려다가 저항이 된 구간들이 강하게 돌파를 해서 다시 한번 눌리면 뭐가 된다고요? 이거 너무나 당연한 원리입니다. 지지가 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매매를 하다 보면 이렇게 시나리오를 아무렇지도 않게 세워도 지지와 저항의 구간들이 자연스럽게 맞물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차트를 해석하실 수 있다면 이런 식으로 시나리오를 세워서 1차와 2차의 매수 구간에 대한 전략을 세우시고 다음날 아침을 준비한다고 한다면 우리 기술 같은 종목 실제로 한번 거래해 볼 만하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안전하게 거래를 하고 싶다고 한다면 1차에 뭐 예를 들어서 200만 원을 산다. 그러면 2차에서 400만 원을 사는 평단을 확 낮추는 전략을 이용을 해서 왜냐면 이 주가가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세력들이 차익 실현을 해야 되는 욕구 또한 커지거든요. 본인들의 리스크가 커지기 때문에 주가를 그냥 한도 없이 밀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큰 틀의 세력의 움직임과 원리를 이해하시고 주가에 대한 시나리오를 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기술의 움직임에 따라서 당연히 보성파워텍도 비슷하게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종목은 제가 시나리오를 따로 드리지 않는 게 우리 기술의 후발주의 역할을 할 거기 때문에 반등이 나와도 조금은 약할 것이고 하락이 나올 때는 조금 더 깊게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략들을 다 생각을 하신 다음에 만약에 종목을 하실 거라면 우리 기술을 거래하시는 게 맞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웹스 같은 종목을 제가 항상 좀 좋은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보시면 윤석열 관련주로 다시 한번 테마에 대장주로 등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날 6월 10일 날 사실은 우리 VIP방에서 거래를 했어요. 이 종목뿐만이 아니고 뭐 자연과 환경부터 해가지고 윤석열 관련주가 상당히 급락이 나올 때 저는 이 공수처 수사가 윤석열 관련주한테 악재가 아니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테마에 대한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를 하고 사실은 야당에서 윤석열이 어떻게 보면 뭐 지금 여당과 싸우는 열사, 투사의 느낌으로 있기 때문에 탄압을 받으면 받을수록 공수처의 수사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지지율이 높아질 거라고 제가 코멘트를 드렸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리딩을 했습니다. 회원님들이 잘 따라오셔서 저희도 상당히 수익을 빼고 내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장주가 다시 한번 상한가를 간다는 거 그리고 윤석열이 정치와 관련해서 이제 자신의 소신을 밝힐 시점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이제 대표 경선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점점 대권 레이스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맞죠? 그리고 국민의힘의 지금 지지율이 상당히 높아져 있기 때문에 윤석열도 그거를 상당히 무시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대장주로 올라왔다는 것은 윤석열 주가 다시 한번 강력한 힘을 받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매매를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종목이 내일 아침에 갭을 띄우고 좀 강하게 눌려준다고 한다면 저는 상당히 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물량이 2차 파동을 가기 위해서 흔든 물량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도 사실은 개미들을 떨구기 위해서 좀 페이크를 준 다음에 거래량이 없어요. 음봉으로 빠지는데 거래량이 없다? 다시 잘 생각을 한번 해볼 문제죠. 그죠? 왜냐면 파는 사람이 없는데 주가는 많이 빠졌다는 것은 실제로 물량은 많이 개인들은 털렸지만 세력들은 물량을 털고 나가지 않았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상한가를 말아 올리는 것들을 봤을 때는 이거는 아직까지는 진짜 해볼 만한 주식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주가가 만약에 빠진다라고 한다면 지금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지지와 저항을 여러분들이 하실 필요가 있다. 보면 이렇게 주가가 돌파하려고 했다 밀리죠. 돌파하려고 했다 또 밀리고 그죠? 그리고 나서 제가 뭐라 그랬죠? 실제로 돌파한 다음에 눌리는 구간은 뭐가 된다? 맞습니다. 지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러면 이 구간대가 당연히 1차 매수 포인트로 잡을 수가 있겠죠. 내일 만약에 갭을 강하게 떴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빠르게 밀려서 이 구간대까지 온다면 사실 저는 땡큐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매수를 했어요. 그럼 매수를 한 다음에 어디서 잡아야 돼요? 제가 기준을 바꾸라고 했나요? 기준은 바꾸지 않습니다. 항상 2차 매수는 어떻게 한다? 촘촘히 한다? 아니죠. 제가 촘촘히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주가가 떨어질 때 충분한 폭을 두고 마이너스 7% 구간까지는 충분히 빠져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그 구간대에 또 뭐가 있다? 지지와 저항의 구간이 자연스럽게 아마 형성이 돼 있을 것이다. 근데 지금 보니까 또 어때요? 분봉상으로 보니까 여기가 또 돌파하다 밀리고 돌파하다 밀리고 돌파하다가 지지하고 이런 구간들이 자연스럽게 분봉으로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2차 매수 구간으로 형성을 한 다음에 항상 단타를 치는 사람들은 주가가 팔고 나서 올라가는 것들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올라가는 건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가 당장 거래해야 될 주식, 우리가 당장 기준에 맞춰서 수익을 실현해야 되는 그런 구간에서만 명확하게 해주신다면 시장은 계속해서 순환매가 나오고 테마가 있고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꾸준한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정보 또는 누군가의 뭐 카톡 리딩, 누군가의 무료 추천 이런 것들에 현혹될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영상을 통해서라도 여러분의 기준을 한 개 한 개씩 모아가는 거. 제가 그런 것들 세우는 방법들 다 알려드리고 있잖아요. 그죠? 강한 종목을 선정한다. 그리고 강한 종목이 떨어질 때 테마의 대장주인지 확인하고 시장의 주도주인지 확인하고 지지와 저항의 구간에서 열심히 한번 분할 매수를 해본다. 이런 식으로 같은 원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나리오를 통해서 내일 한번 적용을 해보시고 그리고 만약에 그런 것들이 좀 어렵다라고 하시면 저희 무료방에도 들어와서 카톡으로 뭐 코멘트도 들어보시고 아니면 또 제 강의를 통해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해나가시면서 여러분들도 충분히 주식으로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얘기했던 영상들 중에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번 돌려보신 다음에 내일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지금까지 매일단타였습니다.